안녕하세요.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건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은 오르면 오를수록 비싸게 매수하려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인간의 의식 구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집단과 개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유대와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단은 구심점으로서의 명분과 실리를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집단은 태생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이지메라는 문화입니다. 이지메는 내부에 응축되는 긴장과 불만을 약자인 개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집단의 안녕과 결속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리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 최상위 포식자들이고 여론은 이를 수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여론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작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최상위 포식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진실과 정의에 목말라서요?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일까요? 이미 상당수의 언론이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4년 연속 꼴등을 한 게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언론을 믿고 신뢰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요. 왜 2021년 그 고점에 다들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에 미쳐서 날뛰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채테크 전문가들과 언론의 세뇌에 놀아났던 게 아닐까요? 자신이 먹잇감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세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만 최상위 포식자들이 여러분을 이용해 먹기 좋기 때문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력을 사용할 때보다 가성비와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죠. 위험 부담도 적고 발각될 일도 거의 없습니다. 물리적 행위가 아닌 정신적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아차리기도 힘듭니다. 또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가 양의 무리에 합류하지 말고 외로운 늑대가 되라고 지겹도록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행동할 수 없다면 이 바닥에서 일용할 양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항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세뇌에 취약한 사람들은 자아가 미성숙했거나 정신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어린이일 뿐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른일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나약한 어린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을 이끌어줄 강한 존재를 갈망합니다. 그게 사기꾼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한 자들은 그대 안으로 양의 무리에 합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을 얻기 위함이죠. 그 대가로 가스라이팅 펌프질과 함께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센 것 같은데요. 어떤 주식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상승세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미 바닥에서 많이 상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해야 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믿지는 않지만 대략 상승 3파 막바지가 되면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뿐더러 오히려 물려서 고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요.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감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안 믿어도 그만이지만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안달이 나서 달려들면 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땐 참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대충 265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얼마든지 대체할 주식은 널렸다는 겁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점에서 비싸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다리다가 보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투자라는 건 돈이 될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으며 안전해 보일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털릴 확률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2021년 고점에서 아파트를 대출로 구입한 부부 사연을 듣게 됐는데요. 자신들은 아파트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더 오르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급히 서두르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홈쇼핑을 보면 마감 임박이라며 얼마 안 남았다고 떠들잖아요. 그게 다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려는 마케팅 작업입니다.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는 다를까요? 보통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상승 속도와 각도가 가팔라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짝 몸이 달아올라 서로 매수하려고 달려들게 되거든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니까요.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보면 반드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싸다 싶으면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이고 말입니다. 제가 2021년과 2022년은 낮잠이나 자라고 수도 없이 떠들었었는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이삭을 줍듯이 모아가는 것이 좋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조정을 할수록 추후 폭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의 1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 뒤에나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고 조정할 때마다 주워 담으세요. 최소 1년간은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절대 여윳돈으로만 말이죠.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부동산에 몰려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비싸게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